어르신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 나는 전라도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 파란 물결을 좋아하거든요. 왜? 저는 민주당을 제일 지금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런 거 뭔 상관 있어요. 그래도 아, 누가 되든지 간에 잘하면 되지. 이번에는 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재명 또 전 대표님이 아니, 우리 선생님은 저기 예. 말씀이 저쪽 어디 부산이나 대구 쪽에 계신 예, 것 부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파란 물결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하거든요. 아, 나도 제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노무현 씨는 예, 존경합니다. 예. 어르신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 어르신보다는 나이대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겠죠. 우리하고. 예. 어르신 아, 연배가 예. 올해 나도 예. 70 넘었어요. 예, 좀 더 예. 많으시긴. 노무현 씨는 아주. 저도 제가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아,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나 제일 예. 그분 같이로 올바르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서민과 같이 숨쉬고 예. 그 많은 서민들 예.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암살당했죠. 당해버린 거예요. 예, 그 당한 겁니다. 그건.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이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구속됐을 때.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갇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 하늘에 계신데 하늘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간 아닌 게 나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항상 제 가슴 속에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서거한 날에도 찾아뵙고, 공항마을 가셨거든요. 서거하신 날에. 부산에서는 바로 옆이죠. 기미가 가까우니까. 예, 진영 바로 옆입니다. 그냥, 만약에 북구 함양동 이런 데서 가면은, 바로 옆에 이제, 한 30분 거리, 25분, 30분 거리도 가시고. 부산에도 우리 선생님 같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많지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서문시장에 방문도 했었는데, 예. 그 서문시장 상인분이 말씀하시기를 노무현 대통령님은 나도 존경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 아니가. 맞아요. 아주. 그것도 연세가 좀 많으신데 70대신데. 아주 깡다구도 있고. 아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지요. 예,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그 어린 젊으신 나이에 예. 국회의원 하시면서 정치활동을 하셨으니까. 예.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아, 최고지요. 예, 최고. 전 눈물 나는 분이고 항상. 예. 그리고 2년 동안 그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또 인권 변호사 하시면서 예. 많은 분들을 무료로 변호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은 예. 1시간씩 2시간씩 강의하신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설하시고. 예, 진짜 옳고 눈물 나요. 눈물 이게 딱 맞아. 들어봤을 때 예. 그냥 정말 인간미가 넘치고. 첫째, 예. 인간미가 넘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 걱정하는 그 말 태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그분이 계속 노무현 씨를 후원했었는가 보더만. 태강그룹. 예. 태강그룹. 박연차. 예, 근데 박연차. 어릴 때부터 꼬치 친구입니다. 예. 이 꼬치 친구가 무슨 아니, 예령인가 어디다가 자식들 이라고 그 여사님하고 예. 이제 도와주고 구원하고 그런 부분이 그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친구끼리 그런 거.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한 15억인가? 그게 큰 돈이 아니지. 아니죠. 그 돈도 아니죠. 돈도 아니지.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맘만 먹고 돈 벌려고 했으면은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안 밝혀져서 그렇지 터진 거 다 숨기고. 김건희하고 윤석열 이거 한 거 보면은 지금 인간 새끼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처먹는지 몰라요 지금. 지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김건희가. 그런데 그거 다 잡혀가고. 이명박 씨가 그걸 갖다가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때까지 명예를 다 실추시킨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부산지검에 노무현 씨 부인 김양숙 씨가 맞습니다. 4번째 조사 받으러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이었죠. 예. 그런데 그러고 또 자기 형도 조금 저기가 돼 있었고 예. 또 주변 사람들이 막 잡아 넣고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그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안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참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눈물 나요, 눈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거거든요. 예. 그, 그분은 그냥, 살아계셨으면 그냥 국민들 가슴에다 많은 정을 계속 남기고 가실 분이었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그 대통령 하실 적에도 국민들의 얼굴이지 않으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서 술, 담배를 절대 입에 안 드셨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윤석열이 저거는 윤석열 씨는 안 되죠. 저거는 인간 그 대통령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유, 그건 대통령이라고 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 진짜. 그 술 파티하고 그 어디 저 대통령 되고 나서는 후보 때 어디 가가지고 대통령 때 어디 지방에 갔는데 호텔에 가가지고 쉿, 조용히 하라고 비밀이라고 나갔다 온다고 술 먹고 만취해서 들어와가지고 나갔다 온 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서실장이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묵인하고 있다가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 또 1시간인가 또 지각을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지각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 듣기로는 예. 아침에도 예. 가짜 출근한대, 가짜 출근. 아니 그거는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고요. 다 밝혀져. 예. 경찰들이 다 안돼요. 그 인간. 대통령이 탔는지 안 탔는지 다 안돼요. 그게 말이 돼. 그리고 11시, 12시 돼야 출근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런 거는 아예. 그런 것이 아예 없죠. 아예 그냥 없는 문제가 아니고, 네. 아예 그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더니. 미리 출근 전에 더 빨리 항상 그렇죠. 그곳에 청와대 계시고 그러신 분이지. 차라리 뭐 청와대에서 한 2시간 전에 나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국가 대통령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수장이지. 세상에. 그럼 그 말 했지 않습니까? 탄핵도 말도 안 되게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 탄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밑에 부하들은 잘못이었고 다 내 잘못이라면 저한테 잘못을 질책하십시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는 내 부하들은 내 부하 10명이 잘못이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오직 김건희하고 지랑 독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김건희 보호원이라고. 맞습니다. 김건희 옆에 있던 그 주가 조작한 사람들 다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지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게 별이 몇 개가 떨어졌습니까? 몇십 년 동안 자기 목숨 바쳐서 했던 그 군인들, 물론 그 내란에 같이 함께 했던 동조했던 군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그 중에 또 양심 있는 분들은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이고 내란에 함께 동조한 인간들은 그것들은 여인령부터 해서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방사령관하고 전부 다. 아니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 서부지검을 때려 부시고 그런 사람들이 왜 나와요? 그게 왜 나왔냐면은 이명박 때 이명박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때부터 갑자기 교회 그 목사들이나 이명박을 뽑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계속 투표를 권유하고 그래 했거든요. 목사들이. 그때부터 교회 기독교 세력들이 올바르지 않은 교회, 올바른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권들을 많은 교회들이 계속 투표를 독려한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그때부터 이 교회권 세력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속 이어진 게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의 윤석열까지. 무슨 극우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극우가 된 거죠. 야, 뭔 목사 하나 있잖아요. 정강훈. 아유, 그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왜 지원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수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인물이에요. 자기 그 교회. 맞죠.
식구들 시켜갖고 다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서부지검이 오지고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돈 들어오면은 또 사람을 사서 또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어르신은 또 5.18을 다 눈으로 보셨겠지요? 아, 시골에 있었으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다 듣고. 다 듣기는 했죠. 5.18 때, 강주가 우리 민주화의 꽃이고, 민주화를 지킨 상징의 그 심장인 곳인데, 이번에도. 아이고, 그거 다 지금도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맞습니다. 그쪽 사람들보다 빨갱이라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렇죠. 북한을 합쳐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그걸 말도. 그때가 이제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 이 갈라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역사를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냥 계속 갈라치기 하는 인간들의 나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만약에 진짜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민주화 운동 우리는 지키려고 했던 거를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쟤들 구고들은 하는 말이 폭동을 일으켰다 하거든요. 폭동을 일으켰으면은 그러면 경찰 몇 부대만 출동해가지고 전투부대만 그 애들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온 빨갱이들 그렇게 했던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빨갱이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서 왔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걔들이. 네. 그 구구 세력들이. 그때 북한에서 온 빨갱이들이 경주로 왔다. 그걸 잡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기갑부대랑 전투부대가 출동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걔들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전두환이 그랬잖아요. 5.18. 그거를 그렇게 몇 부대만 군부대 몇 부대만 출동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포갑하고 잡아가지고 가두고 아니, 강주에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31사단이 있고요. 예, 다 있습니다. 네, 31사단이 있고, 육군 장교들이 많죠. 예, 훈련받는 상무대도 있고. 예. 아이, 빨갱이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잡아버리지. 놔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이게 전두환이가 상징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일부러 제가 그리고 그때 정치적인 세력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씨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자기가 학살한 거거든요. 그걸 학살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많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40,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민주화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신성인하신 거죠. 네. 그분들이 진짜 투사지 진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건달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 나와야 할 텐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냥 독재자이자 통치가였습니다. 통치가 그냥 독재를 통치하려고 했던 인간. 대통령이라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고 대한민국을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이명박. 지금의 윤석열, 제일 심각한 윤석열, 정치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영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검찰총장 출신이, 그것도 낙하산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세워준 검찰 개혁을 하라 했는데. 문재인 때문에 대통령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실수한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지만 낙하산으로 지방으로 자천된 검사였거든요, 부장. 근데 중앙지검장 세워주고 그 다음 완전 고속도로로 고속 승진 검찰총장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추미애 법무장관 있을 때 확실히 어떻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뿌리를 뽑았어야 돼요. 뽑아버렸어야 돼요. 잘라버렸어야 돼요. 자르든가. 예. 근데 참 너 나가라고라도 했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력이 그 사람의 결단력이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람을 잘못.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을 믿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의 백을 얻고 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노무현 계속 노무현 계속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자.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 파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 아니고 장관 했고 뭐 옆에 계속 비서 하고 비서실장하고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보좌관이었죠. 사실은 뭐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었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투쟁하고 싸워 오셨고 그 커리어를 세상을 김종필 뭐 김영삼 이런 등등 젊었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많이 느낀 맞습니다. 거예요. 아주 그때 자민련하고 그 김영삼하고 그 김종필 합당한다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젊은 나이인데 안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는다고 온몸을 던지고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 사실 그렇게 어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그때 정치 때는 포갑도 있었고 위험하기도 했죠. 그때는 뭐 납치도 있었고 잡아가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때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셨고 그랬던 분인데 참 그거를 문재인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님이 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했던 말이 당신은 정치하지 마라 했던 말이 농담으로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많이 해보진 않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또 투쟁을 뭐 많은 세력들과 뭐 젊었을 때부터 그 정치를 하면서까지 겪어보지 못했어요. 많은 경험이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것은 없었어. 솔직히 없었지요. 그런 아픔을 몰라. 비서진으로 이렇게 옆에 자리 잡았던 거죠. 거의 뭐 노무현 대통령님 보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때 당시 보면 되돌아보면 대통령 감은 안 되지는 않지만은 노무현 씨가 느끼는 그런 깊은 적이는 없어요. 그거랑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못 따라가요. 이게 인간적인 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그 많은 정치 행보를 걸으시면서 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그게 다 이렇게 바탕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퇴임하시고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셨고 집에 가서 그냥 자전거 타고 손녀 태우고 그냥 논두렁에 다니시면서 맞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살다가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옆에 동네 주민하고 슈퍼 가가지고 그냥 마트 마켓 가가지고 그냥 슈퍼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앞에 와서 연설하고 맞습니다. 얼마나 참말로 다르지요. 논두렁 대통령이었는데 아주 진짜 이명박이하고 이것들은 서울이 비싼 땅덩어리에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명박 대통령 진짜 정말로 이명박은 대통령이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인간 새끼 아니라서요. 그거는 노무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역적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거든요. 홍준표도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 욕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거는 왔다리 갔다리